생활과 법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판례상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과거 부산에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죠. 그 야당 의원들이 어떤 회의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식당에 미리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엿듣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저,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비서실장 미꾸라, 법꾸라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초원복집 사건인데, 기관장들의 조치한 모임에서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조참 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다른 목적, 어, 나쁜 목적으로 주거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그와 같은 행동은 뭐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동거자 중에 한 명이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가 한 명이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내연남을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집에 끌어들여서 간통을 했을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자, 우리나라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우자가 있었다면 동의했겠느냐. 또 주거 침입죄란 거는 가정의 평온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행동은 남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의 평온을 깨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거자 중에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 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법리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의 처에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야간에 남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안을 얼굴을 쑥 들이미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자신의 신체 일부가 집안에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의도, 범의가 의도죠, 의도. 의도는 인정되고 비록 신체 일부만이 집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 침입죄는 뭐한다? 기수에 이른다. 주거 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의 자유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으로 또
삼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일정한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로부터 사생활의 이익을 얻는 자유면 누구나 주거 자유의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주거라 함은 협의의 주택에 한하지 않고 현재 거주 여부를 불문하며 이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모든 일체의 건조시설을 말합니다. 주거의 자유의 내용은 주거의 불가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주거에는 거주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영장주의 원칙으로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망명한 고위 인사에 대한 신변 안정을 대책으로 신변 안전 때문에 여권 발급이 안 된다 하고 여권 거부 발급 처분을 했어요. 이거는 위법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미국 가는데 신변 안전이 위험하다? 그럼 미국 가면 다 죽나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죽음으로 국가에 큰 위상이나 문제가 되나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도 법과 질서가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여권 발급 처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입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위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권리에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거쳐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기관으로 초청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겠죠. 스스로 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자발적인 해외여행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비록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신변 안전의 유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정에 처해 있다 하여 그러한 신분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피고가 제시한 국내에서 신변 유해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의 방미 중 신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 개인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질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미국 측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여권 거부, 발급 거부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여권 발급 처분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함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와 체류지를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내용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 국외 이주, 해외여행의 자유, 귀국의 자유, 국적 이탈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국적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크다고 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 37조 2항에 제한이 가능한데 예컨대 국가 안전을 보장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해군 공군기지 군사시설에 출입 제한, 강제 퇴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으로 형사 피고인의 주거 제한, 경찰관 직무집행권과 소년법에 의한 보호조치, 보호처분,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상 강제처분 등이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는 전염병 예방법과 마약법에 의한 환자 중독자의 강제 수용 및 치료, 이번 코로나처럼 치료, 강제 수용, 검역법에 의한 전염병 방지를 위한 조치, 결핵 예방법에 의한 결핵 환자나 보균자의 입원 등이 있습니다. 자, 수업 마쳤는데요. 대부분 판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판례와 이론을 함께 보고 있는 수업입니다. 하여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